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침 방송하기 위해서 6시,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방송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는데요. 날씨는 아주 잔뜩 흐렸어요. 아주 흐려가지고 비가 올 것인지 흐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후덥지근합니다. 아주 이런 날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관리 하시는데 큰 장애가 되죠. 여러분들 아주 시원한 옷을 입으시고 간편하게 좀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나오니까 뭐 차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 거리가 좀 한산하고 그래서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해드리는데 인천 해경 북한에 가서 총살당한 그 해수부 공무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해수부 공무원이 무슨 월북을 조작을 해서 월북을 했느니 무슨 빚이 많았느니 어쨌느니 이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요. 참 우리 인천 사람들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좀 공직에 좀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편이고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선 거기에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입이 없었다던 해경 수사 발표 전 대통령실을 방문. 그러니까 청와대는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수사 발표를 인천 해경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해경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에 갔다 왔으면 무슨 얘기를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물쭈물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양산에 가 있는 문통은 뭡니까? 양산의 문통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대통령입니까? 대왕입니까? 자기 자식이 해수부 공무원 같이 그렇게 이북에 가서 총살당했다. 그래도 쉬쉬하고 월북으로 몰 겁니까? 북한에 말도 못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국가를 경영해요? 국가를 경영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외적으로 보호하는 미국 같은 그런 정치가 돼야 되고 그런 국가 경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덮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피해가려고 말이지.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참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내 열불나서.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공무원이 숨진 사건 관련해서 해경은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해경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을 다녀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사 내용을 검증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지는구만. 고얀 사람들이야 이거 전체를 몽창 갖다 잡아넣어야 될 거야 그러다나요. 앞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 발표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 사이에서 조율을 했던 의혹에 대해 지침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침 받은 적 없다. 어떤 하명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해경이. 에이구 이것도 정치에 그냥 야 인간들아 거기서 붙어가지고 봉급에 더 먹고 더 타먹고 눈치를 보고 살면 인간들아 잘 먹고 잘 사냐.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죽을 때 포동포동 살이 쪄서 죽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슨 인간들 갖다 이걸 해당 부서에 갖다 놓고 이걸 맡겨놓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나라 꼴이 개꼴이지. 저런 것도 다 골라낼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냥 기계 좀, 그 삼성에서 그런 것 좀 뭐 기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JTBC는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경 고위 관계자가 안보실을 직접 방문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겠지. 해경 관계자는 JTBC와 통화해서 고위급이 안보실을 찾은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그래 고위급이 가서 청와대에 가서 불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지시를 받았겠지. 그런 의혹이 지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청와대를 보호하려고 얘라 인간들아 그러다 밥을 갖다 처먹고 100년을 살면 뭐하냐. 에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못 밝혀. 너네들 아들이 아니고 너네 식구가 아니니까 모른다. 상관없다. 희생이 되고 월북자가 되고 총에 맞고 기름 뿌려서 화장을 시켜도 상관없다. 야 인간들아 왜 나왔냐 왜 났어. 그 자리에 왜 있냐 왜. 아유 진짜 귀신이 뭐 먹고 사나. 아이 열불 나가지고 말이지.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발표와 관련된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들죠.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경 고위급이 안보실에 방문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쩐 일이야? 비슷한 시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부지방해경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사가 적절한지 객관적인지 따져보기 위해 소집됩니다. 해경은 민주당 TF에 지난달 2일과 3일에 이틀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심의위의 개최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대면 회의를 안 했다 이게. 찬성반대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만 했다 이거. 서면으로. 내부와 외부 위원들에게 수사를 계속할지 물은 건데 대면이나 비대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는 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의결 절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쭈물 그냥
개털 넣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쉬쉬쉬쉬 하고 그냥 꼽치 감치려고 말이야. 그냥 이북의 눈치만 보려고 말이야. 이북 봐주려고. 얘라 이북을 가사 살아라 인간들아 다가 싸그리 가버려 그냥. 이런 인간들은 한국에 없어도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단히 의아한 일이죠. 수사 종결 발표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꿰 맞추는 형식이 아닌가. 민주당에도 그래도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당이 붙어 있겠지만. 해경은 위원들의 일정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 각 위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며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이 왜 없어?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조사할 것인지 수사할 것인지 아닌 것을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게 돼 있잖아 규정이. 아이고 이런 인간들 말이죠. 지금 그 해경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북한의 그 괴뢰군들 그 빨개놈들 그런들이 끌고 돌아다니다가 몇십 분을 그러다가 뭐 우체원 오고 전화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총을 쐈어. 조준 사격한 거예요. 총을 쏴서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놓고는 증거 없애려고 그랬는지 뭐 했는지 뭐 거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타는 것과 지켰던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국방부나 해경에서는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ung역으로 다 봤던 거예요. 뭐 같은 서해 바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거를 월북으로 둔갑시켜서 묻어버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금 그 아들 그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도 편지도 쓰고 뭐 이제게고 그 공무원의 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진상을 얘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뭐 대통령까지 뭐 고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양산 문통내에 있는 데 가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뭐 전에도 방송했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요. 저는 생각할수록 이 나라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가 무슨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컴퓨터 전산이 발달되고 반도체가 발달됐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검사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 가지고 정부의 한두 사람 그저 보호하려고 월부로 둔갑시키고 조작하고 그 살인했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말로라도 막았을 거냐. 절대로 그걸 청산해서는 안 된다. 이북에서 재판을 하든지 한국으로 보내라. 재판에서 명명히 따지겠다. 같이 협의하자.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총살을 해서는 안 된다. 스톱. 그래가지고 함대가 그 근방으로 경계로 가든지 뭐 해경이 가든지 뭐 이렇게 그 국방부 가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쉬쉬하고 멀리서 무슨 영화 보듯이 망경으로만 봤다. 해수부 공무원 갖다 놓고 저 부유물에 위에다 올려놓고 총살을 배에서 저 이북 공산당 놈들이 총살을 하고 기름을 뿌리고 불질을 했다. 얘라 이게 인간들이냐 이게 귀신 마귀도 이렇게 안 할 거다 이게 마귀라는데 악귀도 이런 없다 이게. 여기 대해서 말이죠. 문통이 최고의 책임자예요. 문통이 사실대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못된 거가 있으면 이거는 생각 차이로 잘못됐습니다. 또 잘못하면
무슨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면 죄송합니다. 뭐 책임을 받으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야, 여기 관계되는 인간들 어차피 죽어요. 어? 100년 1000년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차피 죽는다니까. 결국 죽는데 죽기 전에 인간답게 살다 죽으라 이야. 인간답게. 그 자리 그렇게 감추고 그 자리 지켜가지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잘 먹고 더 행복한가? 그리고 인천도 그래요. 인천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지금 인천에 공무원들이 얼마 많습니까? 한 구에 1000명씩만 친다 해도 10개 구가 되면 10,000명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같은 도의 공무원들이 그런 월북자를 하고 총살당하고 그랬으면 한번 시위해도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 노조도 있더만 그 노조 모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천 시민들 마찬가지예요. 인천 시민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랬으면 시민들이 한번 바닷가에 나와서 으쌰으쌰도 해야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인천에 바다가 있는데 제2의 그런 해수부 공무원이 나올지도 몰라요. 바다에 또 떠내려면 거기 또 떠내려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됐을 적에 그때는 뭘 할 거예요? 억울하다, 뭐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은요, 이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할 때는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그 자유당 때 그렇게 힘이 있어도 결국 4.19 학생대모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저 하와이로 갔던 거 아닙니까? 전 그때 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다닐 적에 서울에 시위 집회할 때도 갔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내 접근 가담은 안 했어요. 뭐 다른 사람같이 뭐 돌멩이 경찰들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차에다 불 지르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다. 그 무언의 시위하듯이 거기에 가서 참여했습니다. 뭐 온통 그냥 불바다고 뭐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때 4.19 때가 지금 우리나라 그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 아파트가 그냥 도시 개발돼가지고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랬는데 공부도 많이 했다. 그리고 경제도 낮았다. 문화실도 낮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그때보다 낮은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문통의 평가를 위해서 진보, 야당, 그다음에 보수, 여당 이렇게 패가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패가 갈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그 중에 보수 국민의힘 당에는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는 그런 애숭이 대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끄럽고 그런데요. 여하튼 말씀이 지금 현재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인천 해수부 공무원 이모모 이땡땡 그분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전 바다는 빠져보지 않았지만 강에는 한번 빠져봤어요. 강에 빠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몇 시간씩 바다에서 헤엄치고 뭐하고 그러는 거는 아예 가능치 않지만 강에 빠졌는데도요. 그 몇 초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몇 분이 흐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우적대면서 그냥 옷은 다 입은 상태지 신발 신었지 그냥 자꾸 가라앉지 그러니까 뭐 신발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잔치도 없지요.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아주 혼쭐이 났었는데 강에서 말이에요. 민물강에서 뭐 강이라도 무슨 큰 강도 아니고 뭐 산 계곡의 저기 대천이죠. 하천.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그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에 그냥 그 물에 찬물에 그 몸에 그 체온이 물이 차면 물에 뺏기잖아요. 그냥 몸이 얼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준등해서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있었다. 그분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러면 그분은 그걸 건져서, 예? 이북에는 괴물들이 사는 데입니까? 건져서 쉬게끔 하고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좀 발도 주물러주고 모주고 하고 나서 재판을 거쳐서 뭐 어떻게 하든지 남한으로 보내든지 뭐 하면 되지. 아니 그걸 그 부유물 스티로 박스 있는 그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 놓고 총살 정조준해서 총을 쏴. 그래서 살인하지 살인. 공산당 놈들은 그래서 나는 아주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런 거야. 쓸어버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거기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됐어요. 그저 나만 잘 사먹고 나만 사면 돼. 저놈이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몰라. 나만 잘 먹으면 돼요. 이거는요 미국 같은 대국으로는 못 갑니다. 경제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요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약삭발른. 난 솔직히 한국 사람들 이런 걸 그런 건 싫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법 대들이 위해서 정정당당해야죠.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주고 젊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완전히 한번 개조해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요 이거 한번 개조시킵니다. 내가 맞아 돌멩이는 맞아 죽든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요. 이거 언제까지 이대로 이 나라 끌고 갈 겁니까 이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뭐 정의 나 그거 부르주는데 그렇게 꼭 이 나라를 좀 반석 위에 끌어놓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 같은 건 그냥 맡겨놓으세요. 그냥 경제인들한테. 그것만 잘해도 됩니다. 아이고 오늘 하여튼 여러분 날씨도 흐리고 그냥 딱 저기 또 덥기도 후덥지근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요즘에 아주 국민의힘에 당에서도 말이죠. 당대표가 그냥 뭐 피하고 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퇴하면 끝날 것 같단 말이지. 정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김승희 그 장관 내정자 결국 뭐 언론에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문제 해박해서 할 거니까 결국은 사퇴를 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해. 이보시오 뭐에 억울해. 그런 자리 장관 자리 가려면 평소에 살면서 남한테 많이 구제도 하고 남을 저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끌어모기도 하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근데 거기 장관 가서 뭐 명예 얻으려고? 더 잘 살라고? 잘못이 있으면 내 책임이요 하지. 억울하다. 뭐가 억울해 억울하긴. 도대체가 이 나라 이 인간들이 저 배웠다는 사람들 저 먹물길에 들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아주 잔인하고 더 이기주의고 더 욕심이 많더만 아주 그냥. 참 내가 가만히 볼 때는요 그런 사람을 인사조사위원회에서 인사할 적에 그런 걸 임명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조사위원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미국의 FBI를 가서 수사 인사검증하는 걸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더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천의 해수부 공무원 우리들과 같이 먹고 살던 우리 인천의 출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본의 의사도 없이 재판도 없이 저 공산당 놈들한테 총으로 살인당하고 그리고 화형식을 한
그러한 일을 보면서 아주 분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들고 일어나다. 우리 가족이라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 지방보다 우리 인천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들, 동료들 정말 제대로 원칙을 찾아가요. 정도를 가라고. 밥만 먹고 월급만 먹고 자리만 올라가고 승진만 되면 답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은 언젠가 목숨이 끊어진 날은 깨갱이야 그냥. 저 화장터에 가서 태워보면 그냥 한 줌에 주먹밖에 가루밖에 안 되는 거요. 잘났다는 사람들 잘난 척하지 말아요. 뭐 잘나 잘나긴. 사람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지금 사람이 동물 세상에 삽니까? 동물 세상입니까 이게? 이거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날씨 더운데 짜증난데 그냥 제가 아주 그냥 그 문제는요 시원하게 그냥 어디서 확실하게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좀 딱 나오면 좋은데 그냥 그냥 그 당시 집권했던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다 뭐다 그냥 감추려고 그러고 말이야. 당이나 그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거의 의혹이 다 나와서 다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덮으려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해경 사무소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짜증나잖아요. 우리 저 인천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월북자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해수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월북자라고 이게 지키면요 그 자손들이요 그 지역에서 얼굴 들고 못 삽니다. 그 아들들도 학교에서도요 야 너 북한으로 좋아서 갔다면 네 아버지 월북자로 가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지역에서 못 살아요. 얼마나 그 불명예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정확히 청와대 문통은 밝혀라. 입을 열어라. 저 양산 산 위에서 라면이나 먹고 부셔 먹지 말고 시험만 기르고 있지 말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얘기하는 그런 문통이 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는 그걸 반성하고 후회하고 사과하는 그것이 옳은 사람이고 옳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있는 사람들 있으면요 권중광 TV를 좀 소개해 주세요. 권중광 TV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루에 2번씩 하더라. 뭐 정치적인 것도 하고 외국에 뭐 이런 사안도 하고 역사물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 좀 봐라. 공짜다. 돈을 하나도 안 낸다. 공짜다.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 그거 해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돈 받는 것도 없고 수당 받는 것도 없고 어디서 뭐 지원 받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개인 방송합니다. 왜?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또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논평 형식이었든지 그에 대해서는 비판이었든지 그런 걸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보시는데 뭐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되고 돈 달라는 것도 사람도 없고 돈 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뭐 10명만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10명만 해주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시청하실 때는 꼭 엄지손가락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고 와서 이렇게 둘러가시는 분들은 꽤 숫자가 있는데 이 좋아요 보시는 분들은 열몇 편 그냥 그 사람들은 한계 되더라고요. 이 좋아요를 누르시면요 내 방송이 좋다 그런 거에 그 큰 의미보다도요 이게 많이 누르면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유튜브 상에 그 기계적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자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아서 저에게 많은 지적과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불어 같이 건중왕TV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공유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이 구독자 중에서 제가 초청해서 뭐 대담도 하고 또 특기가 있는 분들은 특기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구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꼭 건유왕TV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건유왕입니다.